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8월 22일 목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포드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 SUV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글로벌 유통체인 타겟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월마트가 JD.com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파트너십을 종료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EU에서 수입되는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석탄 생산업체인 아크리소시스와 콘솔 에너지가 합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새로운 캐리 트레이드를 위해 달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요일 미국 증시는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42%, 나스닥 지수는 0.57%, 다우 지수는 0.14%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7월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인정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8월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위기 이후 첫 금리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노동시장에서는 23년 초부터 24년 초까지 증가한 일자리가 이전에 보고된 것보다 81만 8천 개가 적었다는 수정 보고가 발표되며 노동시장의 불안을 키웠지만 이로 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트레이더들이 미 국채 선물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만기 국채 선물에 대한 레버리지 포지션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포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차 계획을 축소했습니다. 베스트셀러인 픽업트럭 F150의 전기차 버전 출시를 2027년으로 연기했으며 3열 SUV 전기차 개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낮아 내린 결정으로 포드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더 많은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만 포드는 중형 전기 픽업트럭과 전기 밴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며 전기 밴 생산은 2026년에 오하이오 공장에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드는 배터리 생산을 미국으로 일부 이전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고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며 2026년 미시간 공장에서 리튬인 산철 배터리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형 소매업체 타겟은 매출과 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 증가했는데 이는 더 많은 고객들이 타겟의 매장과 웹사이트에 방문했고 이미 소비재들을 더 많이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타겟은 연간 매출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연간 매출 증가율이 기존 예상 범위의 하단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기존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타겟은 2분기 동안 순이익이 전년 대비 40% 증가한 1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총 매출은 254억 5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타겟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11% 이상 급등했습니다. 월마트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JD.com의 지분을 매각해 약 36억 달러를 확보했으며 2016년에 시작된 8년간의 파트너십을 종료했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은 중국의 대형 기술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이루어졌으며 이 소식으로 인해 JD.com의 주가는 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월마트의 샘즈 클럽 사업부는 중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매각 자금을 월마트 매장을 확장하는 데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받아들이거나 부모의 연금에 의존하는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3년 6월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21.3%에 도달했으며 이후 중국은 통계치 발표를 중단했었습니다. 다시 통계치를 공개한 이후에도 24년 7월 17.1%를 기록해 높은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청년들의 기대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는 유럽의 전기차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치즈 등 여러 유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EU의 공동 농업 정책과 이탈리아 및 핀란드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포함한 20개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돼지고기, 곤약 등에 대해서도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미 악화된 중국과 유럽연합 간의 긴장 상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주요 석탄 생산업체인 아크리소시스와 콘솔 에너지가 합병하여 북미 최대 석탄 수출 기업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23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통해 두 회사는 코어 내추럴 리소시스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이 회사는 전력 생산용 열탄과 철강 제조업 제철탄을 생산하는 11개의 광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합병 계약 조건에 따라 아크 주주는 보통 주 한 주당 콘솔 주식 1.316주를 받게 되며, 합병 후 콘솔 주주들은 신설된 회사의 55%를 소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샤오미는 전기차 판매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한 덕분에 2021년 이후 가장 큰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4년 2분기 매출은 32% 증가한 889억 위안으로 이 중 약 62억 위안이 전기차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자동차 부문에서는 약 18억 위안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샤오미의 전기차 판매는 올해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회사는 올해 SU7 모델의 차량 인도 목표량을 12만 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샤오미는 전기차 부문에서의 손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더 많은 모델을 개발해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티그룹은 헤지펀드들이 새로운 캐리 트레이드를 위해 미국 달러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 엔화를 사용하던 전략에서 달러를 사용하는 전략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헤지펀드들은 8월 초부터 달러를 차입해 브라질 헤알, 터키 리라와 같은 신흥시장 통화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달러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을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감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티는 미국 대선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켜 캐리 트레이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